여러분은 장우동을 아시나요? 대학가와 번화가마다 줄 서던 그 우동집, 한때는 전국 어디서나 보이던 간판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대구, 부산 몇몇 동네를 빼면 그 이름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맛이 달라졌던 걸까요? 손님이 떠났던 걸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 균열이 생긴 것일까요? 오늘은 한 우동 브랜드가 전략으로 전국구가 되었다가 보이지 않는 권리 싸움에 발목이 잡혀 추억의 가게로 남기까지 그 여정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프랜차이즈 흥망의 핵심을 한눈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동을 떠올리면 여러 장면이 먼저 스칩니다. 길 위 휴게소에서 김이 모락모락 오르던 한 그릇, 비 내리던 골목 포장마차의 뜨거운 국물, 들어오는 열차를 보며 서둘러 비워내던 따끈한 면발, 그 장면의 출발점은 1995년 대구 중구 삼덕동이었습니다. 이야기는 당시 동인호텔 맞은편의 작은 우동집에서 시작됩니다. 가게 이름은 창업자의 성을 따서 붙인 장우동. 겉보기엔 평범한 분식집이었지만 창업자의 접근 방식은 남달랐습니다. 그는 우동 한 그릇만 파는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상권을 철저히 분석하고 고객 맞춤 서비스를 우선하는 전략형 분식점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분식집은 싼 가격에 배만 채우면 된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장우동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지역 소비자들의 특성과 입맛을 파악해 우동뿐만 아니라 김밥, 만두, 덮밥 등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초창기에 선보인 비빔만두는 우동집에서 웬 만두라는 호기심과 함께 젊은 층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매출을 견인했습니다. 결국 우동 전문점이라는 간판 아래 김밥, 만두, 우동이 어우러진 새로운 형태의 분식 메뉴 구성이 탄생한 것이죠. 그리고 1998년 5월 서울 진출의 교두보가 된 이대점이 문을 엽니다. 이 매장은 장우동 성장사에서 상징적인 지점인데요. 오픈 전부터 본사 직원들이 일주일 동안 주변 경쟁 매장을 관찰하고 소비자 성향을 조사했을 정도로 치밀한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당시 소비자들이 원했던 건 단순히 배부른 음식이 아니라 저렴하면서도 건강하고 개운한 한 끼라는 점을 간파했죠. 그래서 국물에는 조미료를 넣지 않고 멸치와 채소로 우려낸 시원한 맛을 강조했습니다. 가격은 2,000원에서 4,000원대. 부담 없는 가격대 덕분에 학생과 직장인 모두의 지갑을 열 수 있었습니다. 오픈 직후 반응은 숫자가 말해주는데요. 이대점은 하루 최소 1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프랜차이즈 확장 가능성을 입증했죠. 이 성공을 바탕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장우동은 전국적으로 약 300개 매장까지 확대됐습니다. 그 흐름은 대구, 부산을 넘어 서울 수도권, 나아가 지방 중소도시까지 이어졌고요. 본사 차원에서는 조리 교육과 매장 지원 시스템을 갖춰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의 맛과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초보 창업자도 몇 주만 교육이면 바로 점포를 운영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당시 외식업계는 IMF 위기 이후 창업 열풍이 불며 PC방, 치킨집, 김밥집, 즉석 떡볶이가 폭발적으로 늘던 시기였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는 대구 경북에서 전국구로 퍼졌고 PC방은 청소년 대학생 문화의 중심이었죠. 분식집도 저렴한 가격, 다양한 메뉴, 높은 접근성을 강점으로 대학가 역세권마다 경쟁이 치열했고 동시에 프랜차이즈 경영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장우동은 우동탄일 카테고리 특화로 승부했는데요. 전략적 상권 분석, 메뉴 혁신, 표준화된 운영 시스템을 앞세워 점포 운영을 단순화 매뉴얼화 했고 그 결과 전국 규모로 확장할 수 있었죠. 이는 당대 기준으로도 드문 성과였습니다. 장우동은 단순한 식당을 넘어 한국 분식 프랜차이즈 1세대라는 자리를 굳히게 됩니다.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장우동의 행보는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2000년대 중반 장우동은 갑작스럽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중단합니다. 가맹점 수익성이나 소비자 불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상표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 싸움이 발목을 잡은 것인데요. 상업자가 직접 운영하던 시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사업이 커지고 협력업체, OEM 계약 등 이해관계자가 늘어나면서 상표를 누가 어떻게 쓸 수 있는가에 대한 법적 공백이 생겨났습니다. 간판에는 분명 장우동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권리를 가진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허점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데요. 2019년 창업자의 아들이 상표권을 취득해 브랜드 재기를 노리던 시점, 과거 협력업체가 OEM 계약을 근거로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맞선 것이죠. 무려 4년간 이어진 소송 끝에 대법원은 통상사용권은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며 창업자 측 손을 들어줍니다. 결국 협력업체가 상표권 침해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배울 점은 분명한데요. 맛도 서비스도 매장도 다 잘했지만 상표 관리 하나가 허술하면 브랜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상표권이 흔들리자 장우동 이름을
살짝 비튼 유사 브랜드들이 우후죽순 등장했습니다. 크루동, 한우동 같은 이름이 시장에 나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디가 원조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었죠. 브랜드 정체성이 희석되자 프랜차이즈의 확장세가 급격히 꺾였습니다. 여기에 일부 가맹점에서는 위생 문제, 김밥 식중독 같은 사건도 언론에 보도되면서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장우동의 상승 곡선은 둔화됐습니다. 간판은 지도에서 하나둘 지워졌고 본부 조직의 동력도 서서히 소진되었습니다. 지금은 전국 확장이 멈춘 채 서울대점, 대구, 중구, 부산, 서구, 수원, 남문시장 등 몇몇 동네에서만 간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들 매장은 본사 관리망이라기보다 독립 운영에 가깝다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전해집니다. 흥미로운 건 남아있는 매장에 대한 현장 반응입니다. 후기에는 국물은 여전히 시원하다, 비빔만두는 예전 맛이 난다가 이어지고 부담 없는 가격 덕분에 가끔 생각나면 들르는 집이 되었죠. 특히 비빔만두 볶음우동 같은 시그니처는 새콤달콤한 양념이 만두 속을 촉촉이 적시고 철판 위 면은 빠르게 숨이 죽는데요. 한입 베어 물면 그 시절의 점심 저녁 풍경이 그대로 떠오릅니다. 1990년대에서 2000년대 대학가 직장가에서 이 브랜드를 즐겼던 세대에겐 여전히 강한 향수를 불러일으키죠. 다만 현실은 냉정한데요. 본사 차원의 R&D 마케팅 가맹 지원이 사실상 멈춘 상황에서 브랜드의 확장성과 경쟁력은 크게 약해졌고 남은 점포들은 각자 생존을 모색하는 국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이 장면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상표권 관리의 균열은 전국 브랜드의 엔진을 멈추기도 합니다. 상표권은 간판과 로고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사용 계약서만으로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어렵고 등록을 통해서만 권리가 명확해집니다. OEM 협력사가 얽히면은 누가 어디까지 쓸 수 있는가를 문서와 등록으로 일치시켜야 분쟁을 피할 수 있고요. 장우동 사례는 맛과 시스템이 좋아도 권리 관리가 흔들리면은 확장이 꺾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물론 상표권만이 원인은 아닌데요. 인건비, 임차료, 물류비, 배달 플랫폼의 변화, 대학가 상권의 인구 소득 구조 변화도 분식 프랜차이즈에 직접적인 압력이 됩니다. 다만 권리 관리가 흔들리면 이런 압력에 맞설 브랜딩 운영 통제가 약해지는 게 사실이죠. 이는 장우동만의 일이 아닌데요. 과거 김밥천국은 상표 등록 공백으로 유사 간판이 난립했고 그 여파로 브랜드 혼란과 소비자 불신이 커지며 전국 체인망이 급격히 약화됐죠. 한번 흔들린 상표 운영 통제권은 브랜드 가치를 빠르게 희석시킵니다. 이제 장우동은 누군가에게는 짙은 향수의 상징이지만 지세대와 예비 창업자에게는 점점 낯선 이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살아남은 우동 브랜드들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장우동과 비슷한 시기에 출발하거나 이후 등장한 다른 우동 브랜드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과 생존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용우동입니다. 1997년 인천 인하대 앞에서 시작한 용우동은 장우동처럼 한국형 우동을 표방했지만 경영 방식은 달랐는데요. 광고보다 오로지 맛과 표준화에 집중했죠. 본사가 전용 소스를 매일 공급해 전문 조리사 없이도 일정한 맛을 유지하도록 설계했고 맛 청결 서비스 신속, 고객 만족이라는 5가지 원칙을 내세워 꾸준히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 운영 철학은 숫자로도 드러납니다. 본사인 용마을은 2024년 기준 가맹점 수는 171개, 매출 약 43억, 영업이익 약 2.6억, 평당 평균 매출액은 약 1200만 원인데요. 이러한 체계와 지표를 바탕으로 27년 동안 전국 주요 도시에 점포를 유지하며 조용하지만 끈질기게 살아남은 브랜드가 됐습니다. 다음은 역전 우동입니다. 2012년 백종원 대표가 있는 더본코리아가 런칭한 브랜드로 출발부터 브랜드 파워를 등에 업었죠. 가스오부시와 멸치 육수의 조화라는 차별화된 국물 맛, 그리고 투명한 조리 과정을 보여주는 오픈 키친 구조는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줬고요. 뿐만 아니라 시즌별 신메뉴, 편의점 간편식 출시 등 꾸준한 마케팅과 혁신으로 현재 전국 223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며 중견 프랜차이즈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룹 실적을 보면은 매출 4,418억 원, 영업이익 346억 원인데요. 가맹점 연평균 매출액은 2023년 기준 약 3억 6,136만 원이고 평당 평균 매출액은 약 2,285만 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등장한 한신우동입니다. 2020년 시작했지만 2021년 17개, 2023년 86개, 2024년 163개, 현재 전국 184개 매장을 확보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신우동의 강점은 생면과 매운 우동이라는 콘셉트, 그리고 우동 한 그릇을 3분 만에 완성하는 빠른 조리 시스템인데요. 가맹본부인 미스앤미스터의 2024년 매출은 86억, 영업이익 16억, 평당 평균 매출액은 약 1,680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여기에 추억의 포장마차 감성이라는 콘셉트까지 더해져 젊은 창업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같은 우동이라는 아이템으로 출발했지만 길은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표준화와 운영 데이터로, 누군가는 브랜딩과 시스템으로, 또 다른 누군가는 콘셉트와 회전율로 답을 찾았죠. 하지만 핵심은 맛만이 아니라 상표 운영 브랜딩을 숫자로 관리했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우동 좋아하시나요? 학창시절이나 직장시절 여러분의 소울푸드는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경험과 동네 맛집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채널을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하이프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